김치 있지 않습니까? 그런 것처럼 음성으로 제어하는. 자, 다시 스타트 레코딩. 조금 혀를 굴려야 돼요. 안녕하세요, 수스랜드 서시장입니다. 오늘은 일전에 한번 찍었던 DJI 오즈모 액션 4, 요 제품이죠. 예, 요 제품 상세 매뉴얼, 실제 터치해 가면서 어떤 기능들이 있고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직접 카메라 가까이 놓고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DJI 오즈모 액션 4 상세 매뉴얼 설명 진행하겠습니다. 진행하기 앞서 같이 사용하는 주변 기기, 액세서리 한번 보여드릴게요. 편리합니다. 먼저 요거는 거치대입니다. 거치대. 보통 요 밑에 집게가 달린 하단 마운트와 이 중간에 이 구체 관절 역할을 하는 요 부분은 각각 다른 제품인데 제가 조합을 구매를 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. 굉장히 유용하기 때문에. 요 안에 자석 마운트는 원래 DJI에서 제공되는 요런 거고요. 보통 이렇게 제가 거치해서 사용할 때 요렇게 고정을 해 놓기 편편하게 편하고, 특히나 핵심이 이 제품은 여기 구체 관절이라서 요 관절 부분이 회전이 굉장히 용이해요. 좌우 회전 물론 앞뒤 회전도 굉장히 부드럽고요. 또 뭐 상황에 따라서는 기울기도 이렇게 변할 수 있습니다. 양옆으로 기울어지기도 하고. 영상을 찍을 때 어떤 이 바닥이나 고정 거치하는 공간이 항상 이게 최적의 위치가 아닌 경우가 있어요. 약간 기울어져 있거나 엎어져 있거나 이럴 때 이 각도를 다시 이렇게 살릴 수가 있는 거죠. 제가 이 바닥이랑 상관없이 수평을 맞출 수도 있고, 특히나 저 같은 경우에 배낭에 벨트에 이 착용을 하고 영상을 찍는 경우가 많아요. 착용을 할 때는 이런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오른쪽 밑에 이 클립이 돌아갑니다. 그래서 어떤 벨트가 있으면 벨트에 이 집게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벨트에 이렇게 착용을 하고 어떤 대상물을 찍는데 조금 가끔 가다 보면 대상물의 내 어떤 카메라의 방향과 대상물의 위치가 약간 어긋나 있을 때가 있어요. 그러면 굉장히 나중에 영상이 아쉬워요. 대상물은 내가 원하는데 중앙에 있어야 되는데 좀 한쪽에 이렇게 쏠려 있으면 많이 그 대상물에 초점을 맞추기도 힘들고 대상물이 잘 안 나오는 경우도 나오고, 그럴 때 요 구체 관절이 있으면 내가 원하는 곳으로 살짝만 돌려가지고 그 대상물을 정확히 중앙에 놓고 찍을 수 있고, 아무래도 영상이 품질이 좀 더 올라가겠죠. 뭐 한 개당 몇 천 원, 만 원이 안 됐던 것 같아요. 그런 거 조합해서 이렇게 거치대로 만들면 굉장히 유용합니다. 이렇게 펼치면 거의 셀카봉 수준 정도는 안 되지만 그래도 꽤 길이가 나와서 들고 다니면서 촬영할 때 굉장히 유용하고, 셀카도 팔을 쭉 뻗어서 사용하면 굉장히 어느 정도까지 범위가 찍힐 수 있게끔 좋습니다. 또 수납용으로는 이렇게 접혀지니까 어디에 들어갈 때 이렇게 쏙 들어갑니다. 그래서 이런 조합으로 사용하시면 어떨까,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소개하냐면, 요건 이제 USB-C 타입의 무선 마이크 수신기예요. 무선 마이크 수신기. 요거는 무선 마이크 2개 한 쌍. DJI 오즈모 액션 4 말고도 포켓 3 짐벌 기능이 있는 그 제품도 있는데, 그 제품 무선 마이크도 있어요. 그런데 마이크가 한 개만 있고 2개를 하려니까 굉장히 가격이 부담스럽더라고요. 그런데 요 USB-C 타입이 적용되는 요 마이크는 제가 알리에서 구매한 건데 10,000원이 채 안 됐던 것 같아요. 그런데 성능은 저처럼 막귀를 가진 분들은 이 정품 고급품이랑 얘랑 차이를 못 느낄 정도라서 큰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. 소리에 굉장히 민감한 분들은 어떤 퀄리티의 차이를 말씀하실 수 있을 거예요. 근데 저 같은 정도의 사람은 그냥 그저까 그냥 무난하다. 제가 오즈모 포켓용으로 산 건데 액션 4에서도 인식을 하고 마이크가 작동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꽂으려고 했는데 여기 부분에 이렇게 좀 약간 간섭을 받아요. 그래서 잘 안 꽂힙니다. 그럴 때
요런 거 연장 케이블 있지 않습니까? USB-C 타입 연장 케이블 넣고, 예, 옆에다 이렇게 놓고 어디든지 클립이 있으니까 꽂고, 예, 무선 수신기 옆에다가 놓고 이렇게 찍으면, 예, 외부 멀리서도 음성, 이게 좀 거리감이 뭐 5m, 10m 있을 때 찍을 때, 예, 오디오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한 쌍으로 했을 때 한 $9 정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. 알리에서 지금도 아마 팔고 있을 거예요.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매뉴얼 한번 설명 한번 진행 가볼게요. 먼저 제품을 켜면 화면에 한 왼쪽, 오른쪽 아이콘들이 몇 개 있어요. 이 각각 어떤 기능들을 하고 메뉴가 있거나 아니면 그 알림 표시입니다. 그리고 위에서 메뉴가 내려오는 경우가 있고, 또 아래에서 위로 자주 쓰는 메뉴가 이렇게 올라옵니다. 또 좌우에서 어떤 내가 기능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. 그 중에서도 그 메뉴 설정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곳이 위에서 아래로 내렸을 때, 여기 보면 8가지 항목이 거의 설정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. 왼쪽부터 제가 설명을 할게요. 그 다음에 또 화면 구성은 이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. 왼쪽부터 설명을 하면 이 사람 아이콘이 있습니다. 이 사람 아이콘은 커스텀 어떤 세팅들을 저장해 놓은 거예요. 내가 동영상으로 어떤 해상도로 어떤 프레임으로 이렇게 세팅을 해 놓은 그런 세팅 구성들이 이렇게 보면 동영상 1080p 뭐 30프레임, 그 다음에 락스테디, 그 다음에 오토 화이트 밸런스, 이런 식으로 내가 정해 놓은 세팅 값이 다 돼 있고, 요걸 위치해 놓으면 요 방식으로 일단은 촬영이 되는 거예요. 뭐 다른 세팅 값이 있으면 그 옆에 뭐 2.7K로 되어 있네요. 요것만 바뀌어 있다든가, 아니면 또 중간에 설정을 내가 바꿨으면 해당 아이콘을 누르면 덮어 쓰겠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. 내가 원하는 항목에다가 대놓고 나가면 그 세팅으로 찍히는 거예요. 이게 커스텀 어떤 세팅 파일을 미리 프리셋 같은 개념이죠. 지정을 해 놓는 겁니다. 그 다음 두 번째 항목에 여기 QS라고 쓰여 있는 거는 퀵 스위치가 두 개가 달랑 있습니다. 이 옆면에 있는 이 스위치가 퀵 스위치입니다. 그리고 위에 빨간 동그라미 녹화 스위치, 보통 저는 그러는데, 그래서 지금은 이 퀵 스위치, 이 스위치에 대한 역할을 규정해 놓은 거예요. 일단 이 스위치에서 누를 때 그냥 비품 말고 그냥 음성 안내까지 나오느냐 마느냐, 요 항목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이 스위치로 한 번 누를 때마다 변환되는, 고를 수 있는 항목들을 이렇게 지정을 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. 본인들이 원하는 항목들을 이렇게. 자, 그러면 한번 퀵 스위치가 어떻게 작동되는지, 자, 일반 화면에서 얘를 한번 딸깍 사진, 동영상, 타임랩스, C1. 아까 정해 놓은 것들을 자기가 그냥 바로 빠르게 스위치할 수 있는 그런 버튼인데, 저는 이건 순전히 개인적인 견해인데 이 스위치를 잘 사용하지 않아요. 이유는 이 스위치가 퀵 스위치면 빠르고 편해야 되잖아요. 그런데 이 스위치의 어떤 텐션이 너무 빡빡해요.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 소프트하게, 얘가 고개가 더 찰 정도 이렇게 누른다고 해서 동작하는 게 아니에요. 얘를 잡고서 손에 힘을 꽉 줄 정도로 눌러줘야. 물론 위에 스위치도 마찬가지예요. 텐션이 장난이 아니에요. 제가 지금 이런 그 카메라 말고도 어떤 아마추어 무전기를 좀 다루는데, 무전기의 PTT가 혹시나 잘못 누르면 잘못 통신이 이어지니까 그렇게 실수로 잘못 누른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 PTT 버튼은 조금 빡빡해요. 실수로 이게 넘어졌을 때 눌리지 않으려고. 얘도 아마 그런 의도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, 배터리도 아껴야 되니까 함부로 눌리지 않게끔 해놓은 건 알겠는데, 그 정도가 생각보다 심해요. 그래서 이거를 누를 때 이 카메라 앵글이 기울어질 정도예요. 이걸 누를 때 카메라 앵글이 이렇게 기울어질 정도예요. 뭐 기울어진 걸 모르고서 어떤 이 스냅샷 녹화 버튼이나 이걸 했을 때는 나중에 촬영물이 기울어져 있으니까 좀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. 이게 좀 소프트해졌으면 좋겠어요. 예를 들어서
한 30% 정도만 조금 더 소프트해지면 사용하는데 굉장히 편리할 것 같은데, 너무 힘을 줘서 눌러야 되는 거, 이 녹화 버튼도 마찬가지예요. 아, 힘들어요. 예, 그거는 조금, 제가 아무리 개인적인 거라도 조금 이렇게 좀 소프트하게 좀 바꿔줬으면 하는 바람이 아주 큽니다. 그 다음 세 번째 항목. 세 번째 항목은, 예, 누구나 아는, 예, 이 밝기, LCD 스크린 밝기예요. 뭐 실내에서니까 뭐 30% 정도 해놨고요. 실외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햇빛이 있으니까 이 가독성이 좋게 좀 더 올려야겠죠. 그 다음에 가장 핵심, 가장 많은 설정 메뉴가 있는 오른쪽에 이 벌집 모양 육각형 누르면 이 카메라에서 적용되는 상당수의 설정이 이렇게 위아래 스크롤을 하면 나옵니다. 메뉴가. 예, 요거가 거의 설명이 1시간짜리예요. 보시면 일단 그래도 맨 위 거부터 진행을 해 볼게요. 맨 위에 이 스냅샷 항목은 아까 말한 이게 스냅샷 스위치예요. 이걸 눌렀을 때 어떻게 동작되냐. 근데 그냥 단순히 누르는 게 아니라 꺼져 있을 때 얘를 눌렀을 때 동작하는 기능을 미리 정해 놓는 거예요. 만약에 이 스냅샷 항목을 정해 놓지 않으면 얘를 누르면 그냥 단순히 전원이 켜지는 역할만 합니다. 단순히 전원이 켜지는 역할. 그런데 스냅샷을 항목을 정해 놓으면 켜진 다음에 자동으로 뭐 C1의 기능, C2의 기능, 혹은 마지막에 했던 그 기능, 혹은 동영상, 뭐 하이퍼랩스, 뭐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돌아간다.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꺼놨을 때를 한번 볼게요. 실제로 지금은 꺼진 상태에서 스냅샷 버튼 한번 딱 누르면 그냥 켜지기만 해요. 대기 모드예요.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.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. 자, 이 상태에서 제가 아까 스냅샷 설정을 다시 해보겠습니다. 스냅샷을 했을 때 바로 동영상이 찍히도록 하자.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한번 꺼볼게요. 자, 꺼진 상태에서 한번 딸깍 누르면 켜지면서 여기 빨간 버튼 보이죠? 빨간 그 표시 보이죠? 바로 동영상 녹화까지 플레이 됩니다. 이게 좀 편리할 때가 우리가 급하게 어떤 영상을 찍어야 될 때 한 번 터치로 그냥 켜짐과 동시에 녹화가 된다. 그런 유용한 기능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스냅샷 기능은 그런 기능을 정의한다 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. 그러니까 얘로 시작된 거는 얘를 누르면 자동으로 그냥 한 방에 꺼집니다. 녹화가 중단까지 됩니다. 보시면 그 다음 항목 메뉴에서 그 설정에서 스냅샷. 두 번째는 이 앞뒤 스크린을 동시에 켜겠느냐, 하나만 켜겠느냐, 그거에 대한 선택입니다. 그래서 지금은 한 개만 켜겠다. 아니면 이걸 꺼놓으면 항상 두 개가 다 이렇게 켜져 있습니다. 이 화면, 예, 이 화면. 두 개가 다 켜져 있는데, 두 개 다 켜져 있으면 아무래도 배터리 소모도 많고, 또 뭐 셀카 같은 걸 찍을 때 어떤 상대방이 저쪽에서 카메라를 의식하게 되고, 어떤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부자연스러운 상황들이 생기기 때문에 한쪽 화면만 켜놓는 게 좋겠죠. 그거를 선택하는 화면이에요. 그래서 이렇게 얘를 켜놓으면 이쪽 화면만 나오고 앞쪽은 안 나옵니다. 앞쪽을 원하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,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스크롤 해주면 나옵니다. 마찬가지로 다시 뒤로 나오기 싶다. 그럼 밑에서 위로 이렇게 올려주면 나옵니다. 어렵지 않아요. 그 다음 항목은 음성 제어. 이게 우리가 사진 촬영이나 우리 그 할 때 스마트폰에서도 김치 있지 않습니까? 그런 것처럼 음성으로 제어하는 이 제품을 녹화를 시작하고 녹화를 중단하고 이런 기능까지 다 있어요. 근데 이게 중국계 회사다 보니까 음성 제어할 수 있는 게 중국어랑 영어밖에 없어요. 음성으로 뭐 영어를 택하겠다. 그러면 음성 명령의 종류는 여기에 보시면 스타트 레코딩, 그 다음에 스탑 레코딩, 그 다음에 뭐 테이크 포토, 예, 그죠? 그 다음에 셧다운, 요 정도만 있네요. 이거 뭐 추가로 등록은 할 수 없나 봐요. 이 4개 정도가 있어요. 그래서 뭐 한번 해볼까요? 이게 지금 음성 영문으로 해놨으니까 스타트 레코딩. 안 돼? 스타트 레코딩. 안 된 건가? 잠깐. 음성 제어. 잉글리시.
내 말을 못, 영어가 그렇게 내가 안 되나? 자, 다시. Start recording. 조금 혀를 굴려야 돼요. 예, 혀를 굴리니까 됩니다. Stop recording. 잘 알아듣네요. Start recording. Stop recording. Start recording. Start recording. 틀을 좀 해줘야 되나? Stop recording. Start recording. 틀을 해줘야 되는구나. Stop recording. Start recording. 틀을 해줘야 되네. 예, 확실하게. 제 발음이 엉망이죠? 엉망이라 그래. 야, 내 탓인가? 내 탓인가? Stop recording. 그 중문 한번 해볼게요. Stop recording. 재밌네. 중문. 중문. 중간에 있는 문이 중문인데. 중국어로는 이게 카이시 루샹. 바로 시작됐어. 카이시 루샹. 그 다음에 아까 끝날 때 뭐라고 돼 있었는지. 그러면 아까 카이시 루샹. 팅즈 루샹. 팅즈 루샹. 오케이, 잠깐만. 이거 어떻게 발음이 성조가 어떻게 되지? 카이시 루샹. 팅즈 루샹. 그런데 안 될 때도 있어요. 좀 불안해서. 예. 좀 100%, 99% 되면 좋겠는데 한 70%, 60%니까 좀 불안합니다. 되느냐 안 되느냐가. 한국말로 했으면 좋겠습니다. DJ 회장님, 한국어 넣어줘요. 한국어. 이게 뭡니까? 자, 음성 제어했고요. OTG 연결은 이 USB-C로 그 PC라든가 노트북이라든가 스마트폰에 연결을 해가지고 인식하는 그 항목 같아요. 이거는 이것도 얘는 무선 연결할 때 얘도 하나의 어떤 그 무선 그 아이디 그 네임이 있습니다. 이 기기 명칭이 있습니다. 그 기기 명칭을 식별할 때 이름 표시가 되고, 그 다음에 요새 와이파이도 뭐 2GHz 대역, 5GHz 대역에서 이렇게 선택할 수 있잖아요. 그거를 선택해주는 항목,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. 사실상 뭐 크게 손댈 일은 없을 것 같아요. 무선으로 뭐 주고받을 때 아마 5기가가 조금 더 빠른 전송 속도로 보이긴 할 거예요. 자, 그 다음에 동영상 압축. 이것도 동영상 녹화 파일 그 코딩 그 레코딩 방식, 압축 방식, 동영상 압축 방식을 이제 선택하는 거예요. 효율성이 좋은 이 어떤 그 압축 방식을 사용하느냐, 호환성, 어디서나 인식하기 좋은 호환성 어떤 파일을 만드느냐, 요 선택하는 것 같아요. 저는 그냥 어디서나 그냥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호환성을 선택해서 사용합니다. 그럼 뭐 개인의 선택이니까 알아서 하시기 바라고요. 자, 그 다음에 알림음. 이거 이제 띡띡띡 누르는 띡띡 그 뭐 햅틱 소리 뭐 이런 것 같아요. 뭐 진동은 안 오는데 여기 지금 이 알림음 소리입니다. 크기 정하는. 그 다음에 격자. 뭐 격자는 화면에 격자를 표시하느냐 안 하느냐, 화면에 이렇게 가로 세로 줄 3등분 해가지고 구도 잡아서 영상미 살리시는 분들은 뭐 도움이 되겠죠.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상 이게 기록용이지 어떤 구도나 영상미를 살리는 용도로 쓰지는 않으니까 굳이 격자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타임코드. 타임코드는 이런 같은 장비들이나 이 제품들마다 이 시간 동기화를 시키는 거예요. 그래서 편집할 때 시간대 초까지 딱 맞으면 굉장히 유용하잖아요. 어떤
영상기기가 하나가 아니라 2개, 3개가 됐을 때 어떤 거를 따와서 뭐 음성을 따올 수도 있고 영상을 따올 수도 있고 했을 때 딱 동시에 시간 타이밍을 싱크를 시키는 용도의 타임 코드, 어떤 그 USB-C로 서로 이렇게 시간을 맞춘다든가 아니면 여기 이제 표시된 시간으로 예, 동기화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타임 코드, 여러 영상 장비가 있을 때 시간을 동기화 해가지고 서로 맞췄을 때 갖다 쓰고 편집하기가 편리하다. 기기마다 시간을 동일하게 싱크를 맞추는 그런 항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 다음 항목으로는 이름 관리. 이름은 이 파일 저장할 때 폴더명이나 파일명을 자기가 임의로 좀 수정을 해가지고 지정을 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. 그거 정하는 거니까 그것도 목적에 맞춰서 정하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촬영 시 스크린 끄기 30초. 이 스크린이 계속 켜져 있으면 배터리가 소모가 되니까 촬영 시작하면 자동으로 화면이 언제 오프 되느냐, 이거 정해 놓을 수 있습니다. 배터리 아끼려면 빨리 하고 되고, 화면 중간중간에 그래도 스타트 한 다음에 약간 모니터링을 하거나 할 때는 화면이 그래서 조금 켜져 있는 게 나을 수도 있겠죠. 그거는 개인 필요에 따라서 정하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자동 꺼짐. 촬영하지 않더라도 켜놨을 때 자동으로 시간이 되면 이 기계 자체에 전원이 나가는 그런 기능을 언제 몇 분 정도 해놓겠느냐, 그거에 대한 설정입니다. 이것도 아까 위의 항목이랑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. 작동법은. 그 다음에 여기 LED는 요 왼쪽 상단에 여기 충전을 하거나 아니면 촬영하거나 했을 때 표시되는 LED 등을 표시하겠느냐 안 하겠느냐, 그 불 램프라고 보시면 되고요. 수평 캘리브레이션은 이 기계 자체도 어떤 안정화 기능이 있습니다. 손떨림 방지.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 수평 어떤 척도가 있어야 돼요. 그 수평이 가끔 이렇게 어긋나기 때문에 실제 이 평평한 수평이 지금 상태를 한 번씩 다시 이렇게 보정을 해주는 그런 기능이에요. 그래서 그 다음에 마지막 라이브 개소. 이거는 아마 무슨 라이브 스트리밍 같은 거 할 때 사용하는 기능인데, 이건 제가 해보지도 않았어요. 전 라이브를 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정보가 없습니다. 이건 개인적으로 알아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. 그 다음에 블루투스 리모컨이 있을 때 이 블루투스 리모컨 기능은 이제 카메라를 깨우는 거예요. 전원이 완전히 오프된 상태에서도 아마 30분 동안은 대기 상태 같아요. 그래서 30분 이내에 리모컨으로 얘를 다시 활성화해서 작동할 수 있다. 어떤 그런 항목입니다. 그 다음에 항목 보면은 이제는 아주 일반적인 이제 항목들만 남았어요. 언어, 네, 지금 한국어 선택했고요. 날짜, 시간 내가 여기서 지정해서 할 수 있고요. 날짜, 시간 지정하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요. 그 다음에 포맷을 하겠느냐, 이 SD카드. 그 다음 포맷 항목. SD카드 포맷하려면 이렇게 밀어서 끝까지 가면 하는 겁니다. 혹시나 잘못 포맷할까봐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. 포맷. 그 다음에 공장 초기화. 기기 세팅 값을 내가 만지다 이거 도저히 뭘 만졌는지 모르겠다. 처음 샀을 때 출고 값으로 돌리는 거죠. 공장 초기화 하면 이렇게 물어봅니다. 한번 초기화 하겠냐고. 그 다음에 이 기기에 대한 시리얼 넘버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기 기기 정보 안에 들어있고요. 마지막에 규정이나 안내사항. 요게 있습니다. 지금까지 본 게 요 윗줄을 봤습니다. 지금 윗줄만 해도 상당한 시간이 가네요. 요거 저도 좀 이제 숨을 쉬어야 되고 좀 휴식을 취했다가 한 번에 하든지 다음 영상에서 또 이어서 계속 설명을 하면 좀 더 나을 것 같아요. 잠시 영상을 끊고 가겠습니다. 다음 영상으로 이어서 할 테니까 그것도 마저 같이 보시면 됩니다. 소스랜드 서시장입니다.